자, 다음은 족소양 담경입니다.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족소양 담경은 머리에서 수소양 삼초경을 만났죠. 그래서 이어받아서 이제 옆쪽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이 옆을 지배하는 게 담경입니다. 왼쪽 옆, 오른쪽 옆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옆에 쪽이 좀 아프다. 머리도 옆쪽이 아프다. 어깨도 이쪽이 주로 많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담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요 옆쪽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족소양 담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장부가 또 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치료점들을 찾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족소양 담경은 중정지관이라고 했죠. 이게 담에 대한 설명의 책에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리고 양에 속하고 오행 속성상 목경이죠. 목경인 담경에는 인체의 좌우로 각각 44개씩의 경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혈의 숫자로 따지면 족태양 방광경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혈은 구허고, 낙혈은 광명이고, 극혈은 외구고, 모혈은 일월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일월을 모혈로 쓰지 않고 우담류를 모혈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뜸에서는. 그래서 일월에다가 뜸 뜬 경우는 없습니다. 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주로 우양문에다가 뜸을 뜨지 일월에다 뜸 뜨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발주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죠. 예? 예? 이제 이 도는 시간이죠. 간경. 예. 그리고 다음에 간경이 1시부터 3시까지 가고, 폐경이 3시부터 5시까지 돌고, 이게 유주하는 주로, 이게 이제 많이 유주하는 시간대입니다. 순서가. 한번 위치를 보면은, 여기 이제 머리 쪽이죠. 아까 사죽공에서 끝났잖아요. 사죽공이 여기 이제 여기 눈썹 끝털입니다. 끝털이. 눈썹 안쪽 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족태양 방광경의 찬죽이었죠. 찬죽. 예, 정경 발위 쪽에 찬죽이었고 바깥쪽 끝이 사죽공이었죠. 그리고 이제 동자료에서 그 기운이 시작을 합니다. 동자료. 동자료는 루틴으로 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침을 놔주는 자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자료에 침을 놓으면 눈의 피로가 잘 풀립니다. 눈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놓는 침자리가 대표적인 게 동자료하고 목 뒤쪽에 풍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풍지. 천주가 요 뒤에 있었고 옆쪽으로 쑥 들어간 부분이 풍지거든요. 풍지는 풍지혈 가지고 인후를 치료하기도 하고, 코를 치료하기도 하고, 눈을 치료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찌르는 각도에 따라서 눈 쪽을, 반대쪽 눈을 향하면 눈이 치료가 되고, 코 쪽을 향하면 코가 치료가 되고, 좀 인후 쪽을 향하면 인후가 치료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풍지는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지만, 주로는 이제 눈을 향해서 찌릅니다. 반대쪽 눈을 향해서. 그렇게 찌르면은 눈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그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자리가 동자료입니다. 동자료를 찌르면 눈도 좀 맑아지고 그렇거든요. 그 왜 누구한테나 눈을 치료를 하냐? 자는 시간 빼고 항상 눈이 떠져 있잖아요. 눈은 계속 일을 많이 합니다. 표현은 안 하더라도 눈은 상당히 피로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눈은 피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지나 동자료에다 침을 놔주면은 눈이 좀 편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눈에 대한 컴플레인을 안 했다. 그러면은 바쁘면은 굳이 안 해줘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구당침뜸을 배우는 사람들이 구당쌤이 놓는 침자리를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놓으려고, 침도 한 30개씩만 꽂고 그냥 한 번 놓을 때. 그래서 앞뒤로 따지면 60개, 70개를 꽂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당선생님은 그 침이나 뜸자리를 가능하면 적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리들 위주로 하는데, 이 동자료 같은 데도 꼭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니까 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 바쁘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무릎만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다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제 여유있게 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처음에 이 구당침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구당선생님 하신 대로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구당 선생님 놓는 침자리는 다 꽂으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다 해준 사람 없었죠. 별로. 시간이 이제 바쁘니까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컴플레인하는 부분 위주로. 근데 눈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다면 저는 반드시 동자료에다가 침을 놨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눈의 질환에 요 동자료가 침이 필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십시오. 예? 아닙니다. 예, 동자료는 요 안과 바깥에 뼈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주로 옆쪽으로 흐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요 뼈가 있잖아요, 뼈. 여기 지금 자리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쏙 요 뼈가 이렇게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자이고마틱 아치가 있어요, 요 아치. 여기가 이제 광대뼈처럼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맞으면 잘 깨지는 부분이죠, 함몰도 되고. 요 바로 위쪽으로 보면은 좀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상관이고, 조금 눈 쪽으로 가면 동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자료는 찔러서 뼈에 걸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찔리면은 한 3, 4cm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이렇게 찌르는 건데? 직자입니다, 직자. 그냥 요쪽을 향해서. 몸의 중심을 향해서 찔러요. 누워서 있으면 눈 쪽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요 몸의 중심, 요렇게 아니라 중심 쪽을 향해 찌릅니다. 중심 쪽. 예, 그쪽 뒤쪽입니다. 근데 그게 네. 3, 4cm가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가요. 한 3cm 정도 들어가요.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 템포라리스 머슬들이 이제 쭉 가 있죠. 여기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그 템포라리스가 뼈가 붙는 밑에서 붙잖아요. 이게 거기까지 쭉 들어가 있거든요. 자이고마틱 아치를 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근처 찌르다 보면 꽤 깊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간 사람은 3, 4cm 정도 들어가고 보통은 2cm 이상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진짜 찌를 때는 뼈 달 때까지 찌르질 않으니까 한 1cm 정도 집어넣습니다. 많이 안 찌르고. 1cm 정도. 동자료는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결막염, 각막염, 야맹, 망막염, 안국출혈, 시신경 위축, 안면신경 마비, 두통, 주로 눈에 관련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찌르고 사죽공에서 태양 쪽으로 이렇게 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밑에 청회가 있습니다. 청회. 천국 밑에 청회가 있죠. 여기가 성궁이고 요 위가 이문이었죠. 요 끝에가 각손이고 요 이제 천궁 바로 밑에 청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귀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명이나 중이염이나 그리고 뭐 안면신경마비 때 쓸 수도 있고 그 치통이나 하악탈구 이쪽에 이제 관절이 있으니까 요 청회하고 하관하고 상관 이쪽을 하악탈구 있을 때 좀 쓸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으로 올라가는데 상관은 밑에 하관에 상대되는 개념이죠. 이 하관은 악관절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조경명 위경에서 우리가 봤죠. 악관절 있고 여기 자이고마틱본이라고 여기 아치 있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 뼈를 넘어서 여기 상관이 있습니다. 이 하관하고 이 상관 같이 찌르게 되면 요 이제 관절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코 골 때 코 고는 사람들이 입을 벌리다 보니까 코를 많이 곤다고 그랬잖아요. 요 하관하고 상관에다 침을 놔주면 코를 훨씬 덜 곱니다. 입을 다물고 잘 수 있으니까. 악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입을 벌리고 잘 때 코를 더 많이 고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 코 훨씬 덜 곱니다. 무국방약등만 떠도 코는 훨씬 좀 덜 고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죠. 위로 쭉 올라가서 하염, 혈로, 뭐 혈리, 곡빈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이쪽 앞에 머리카락 나 있는데 요 머리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는 하나하나를 찌르지는 않고 여기도 두통이 있을 때 많이 쓰는 자리예요. 요 근처가 템포라리스 머슬이라고 옆쪽에 있는 축두통을 많이 유발하죠. 요 근육이 두통을 많이 유발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요 뒤쪽에 어깨 쪽에 문제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어깨 쪽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여기와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축두부에 있는 템포라리스 머슬, 그 근육에 많이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 중심을 관통하고 가죠. 그래서 여기부터 요 밑에까지 여기도 사자를 합니다. 쭉 침을 요 피부 밑층으로 쭉 집어넣어요. 그럼 6cm가 요 밑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죽공에서 요 부분으로 찌르는 것처럼 여기도 거의 이제 평행하게 그 피부층 바로 밑에 근육층을 이렇게 사자를 합니다. 눕혀서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쪽은 거의 다 눕혀서 찔러요. 혈자리들이. 여기도 특히 그래서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저도 두통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곡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가보면은 곡빈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요 각선 끝허리 부분에 좀 앞쪽에 있습니다. 두 寸 정도 앞에 있는데, 요 곡빈은 풍이 있을 때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반신불수. 그래서 침을 놓을 때 곡빈은 상당히 필수적으로 놓는 자리입니다. 그 중풍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중풍의 필수혈이죠. 그래서 아관긴급이나 두통이나 치통, 3차 신경통도 있지만 주로 곡빈을 쓸 때는 저는 풍 환자들한테 많이 씁니다. 중풍 환자들. 반신불수. 여기는 반대쪽, 마비된 쪽의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따지면은 이쪽 뇌가, 오른쪽 뇌가, 우뇌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좌측 팔다리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좌측 팔다리에 마비가 되어 있다면 곡빈은 우측 곡빈을 놓으란 얘기입니다. 놓을 때 반대쪽으로. 그리고 다리 쪽에 놓을 때는 그냥 마비된 쪽에 침을 놓고 뜸을 뜰 수가 있는데, 머리 쪽은 그 반대쪽에다가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들한테서 그 반드시 이제 놔야 되는 뜸자리는 다리 쪽에 그 현종, 수회혈이죠. 현종에 뜸을 놓고 또 다리 쪽에 양릉천에다 뜸을 뜹니다. 그리고 다리에 삼음교를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비된 쪽으로 따지면은 현종과 삼음교와 이쪽 족삼류와 양릉천, 그러니까 이쪽 다리에 4개가 뜸자리가 있습니다. 건측은 족삼리 하나가 있죠. 이게 또 팔에 올라와서 팔 쪽에서 침을 또 많이 놓죠. 아까 여기 그 팔사열이 있는데 2개하고 중주에다 놓고 여기 양지에다도 놓고 침 놓아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요 반대쪽에 이제 곡빈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인중도 한번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침 놓을 때. 나중에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봉사 같은 데 가서 이제 중풍 환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서 간유에다도 꼭 뜸을 해줘야 됩니다. 중풍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백회에다도 뜸 꼭 해줘야 되고요. 예. 곡빈은 그런 때 좀 쓴다는 얘기고요. 침 놓을 때. 요 설곡은 요 이점에서 그 각선에서 조금 올라간 자리입니다. 여기는 뭐 그 술 깰 때 좀 쓴다고 하는 자리인데, 술 깨는 열, 주종 중독 나와 있죠. 숙취에 좋다라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여기도 두통이나 편두통 뭐 이런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질환 때는 되게 그 밑에 각선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설곡을 쓰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천충이나 부백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뒤로 돌아와서 규음이 있고, 여기가 규음이 다리에도 하나 규음이 있어요. 그 족규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족규음 구분해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음이 있는데 다리 쪽에 또 이음이 또 있어요. 그건 족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붙여줍니다. 허리에 양관이 있는데 거기는 요양관, 또 무릎 쪽에도 양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슬양관 이렇게 붙여주죠. 앞에다가 그 위치를 붙여주거든요. 이 규음도 다리 쪽에 규음이 하나 있어서 족규음이라고, 여기는 규음이고요. 쭉 돌아가서 이제 이 완골까지 옵니다. 이 완골도 상당히 중요한 경혈이죠. 이 완골은 난청이나 이명이나 후비나 모든 어떤 귀해 질환 또는 그 안면의 재질환 뭐 이런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왔다 또는 뭐 3차 신경통이 있다, 그런 때 꼭 떠야 될 뜸자리가 완골입니다. 뜸을 떠야 된다면 완골을 꼭 떠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고 침은 이제 완골을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침도 같이 놓을 때가 있는데 되게 그 앞에 예풍에다도 침을 놓기 때문에 완골은 잘 안 놓습니다. 완골은 뜸을 뜨고 예풍에다가 침 놓고, 그리고 앞에 얼굴 쪽으로 넘어가서 뭐 하관이나 권료나 이런 쪽에 이제 침을 놔주거든요. 구안화사 있을 때. 그리고 3차 신경통이 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완골이 불면증이 있을 때 명혈입니다. 명부혈. 잠이 잘 안 올 때 가장 처음에 취해볼 자리가 간유고요.
그 다음에 완골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잠을 되게 못 잔다. 그러면 간유하고 완골을 떠주면 되고, 특히 과거에 중이염 때문에 수술했다든지 귀의 문제를 많이 알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면이 있다. 그러면 거의 완골이 그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뜸을 잘 뜨면 잠이 잘 옵니다. 완골은 그 뜸에 있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불면증의 명부혈로 알려져 있는 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신이나 양백이나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목창이며 이런 자리는 일단 경혈의 의미를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앞통점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목창 같은 데 뜸뜨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 환자 중에서 이쪽 머리 쪽에 대상포진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 쪽부터. 그러면서 그 대상포진의 동통이 머리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뜸 떴을 때 목창혈이 상당히 잘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목창이라는 혈이 요 옆쪽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환자 오면은 뭐 이 근처에 침이 이제 많이 나줬죠. 아까 화면 혈로부터 고픈인 데까지도 놔주고. 근데 그 환자분이 치료를 2년간 치료가 안 됐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목창을 띄면서 조금 더 나아지셨고. 어쨌든 그 근처에 이제 눌러서 아픈 자리나 그런 자리 있으면 심 놓고 뜸 떠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시혈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때 외에는 잘 안 써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넘어와서 그 유명한 풍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풍지. 담경의 풍지인데, 엎드려서 침을 놓을 때 천주와 더불어서 루틴으로 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반대쪽 눈을 향해서 놓는다고 그랬죠. 여기도 꽤 깊이 들어가는데 너무 깊이 넣지는 마십시오. 그냥 여기도 이제 눈 쪽이 심하게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 발동점이 나타나 있어요. 이 자리에 테이핑만 붙여줘도 눈이 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마사지만 해줘도 눈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할 때 저는 다른 사람 마사지 해줄 때 천주도 하지만 풍지도 마사지를 꼭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마사지 하는데 이런 경혈자리들이에요. 천주, 풍지, 요 옆에 T4 쪽에 백로, 그리고 대추엽 쪽에 정천, 그리고 철료, 뭐 여기 폐요, 고황 있는데, 그리고 이쪽 주변에 척추 유혈 쪽을 쭉쭉쭉쭉 눌러줍니다. 그리고 천종 있는데 해주고, 그럼 되게 시원합니다. 쭉쭉쭉 눌러주면 막 찌릿찌릿합니다. 그냥 이런 데는 아무데나 눌러줘도 좀 시원하긴 하지만 이런 경혈점들 위주로 이렇게 지압을 해준다든지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특히 풍지는 그 눈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경혈이라는 게 기억하시고, 여기도 또 목의 통증을, 머리의 통증들을 치료할 때 이쪽에 반응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풍지 바로 밑에 부분, 여기는 경혈 이름은 없지만은 요 밑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여기 목으로 보면은 여기 탁 꺾이는 데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은 여기도 경혈은 없어요. 바로 옆쪽에.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통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테이핑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이쪽이 막 쭉쭉 당긴다. 이쪽 풍지 라인에 따라 여기 지금 당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쪽이 뒤쪽이 당긴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경우에 풍지 밑에 테이핑을 하든지 아니면 요 근처에 테이핑을 하든지 하면 쭉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말을 안 듣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풍지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견정이 있습니다. 어깨 쪽에. 여기가 우물정자죠. 어깨견자, 우물정자 견정인데 여기는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누구나. 여기 또 눌러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타우트 밴드라고 그 딱딱한 걸 좀 가지고 있는 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은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을 할 때 이 부분에다가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여기가 굉장히 예민한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침 놓고 주사 주고 하면 뭐 기절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있죠. 쇼 일으키고. 여기에 테이프만 붙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페일해지고 얼굴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테이프 붙이는 건 괜찮지만 침 놓을 때는 이렇게 직절하면 안 되고, 이제 요 조금 밑에 저는 천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견정보다는. 피내침을 할 때는 견정과 천류 사이 정도에서 쓰는데, 침을 놓을 때는 그냥 천류에다가 많이 놓습니다. 견정도 그 어깨 통증이나 이런 거 치료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아까 뒤로 가서 이제 아까 여기 이무불 얘기를 했었는데 두이무비라고 있어요. 여기가 아까 조기무비 다리 쪽에 있고 여기 이제 두이무비라고 있는데 여기는 눈물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좀 씁니다. 그러니까 누에 과다가 돼 있다든지 할 때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써봤는데 효과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이제 침을 이렇게 쭉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끔 쓰는 자리입니다. 요 양백도 눈물과 여기는 요 눈동자 한가운데 라인으로 쭉 올라갑니다. 눈동자 한가운데 그 라인으로 올라가서 눈썹 위에 한 1cm 정도 위쪽에 있는데 요 양백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무비 있습니다. 요걸 이제 쓸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양백은 요 자리는 안면신경 마비 중에서도 요 위쪽으로 마비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양백이. 위쪽 마비된 사람들. 그래서 이무분 눈물 많이 있을 때 좀 쓸 수 있는 자리고 뭐 눈의 질환, 결막 충혈이나 각막염에 쓸 수도 있는 자리인데 눈물 증상 외에는 다른 것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두이무비라고 얘기하고 아까 좀 빼먹어가지고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잠깐. 견정이 그렇고 여기도 이제 뭐 반신불수, 뇌충혈, 견배동통, 회고불능, 자궁출혈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갑상선기능 항진, 유선염, 산후냉증. 근데 실제 이제 여기보다는 그 바로 밑에 천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견정은 실제는 그렇게 많이 안 써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뭐 그 침으로 밸런스 잡는 것도 있어요. 한의사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태충하고 합곡하고 선추하고 견정을 가지고 밸런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테이핑으로도 요 전신 밸런스 잡을 때 이제 견정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의 균형을 좀 잡아줄 때 잡는 자리이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가 꽤 이제 몸의 전체적인 위치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연의 옆구리 쪽에 잘 안 쓰고요. 뭐 척근이나 이런 데도 별로 안 씁니다. 경문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옆쪽이요. 여기가 신에서 신장이 이쪽에 가까이 있죠. 콩팥이. 근데 여기도 잘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 콩팥 쓸 때 이제 신유를 써도 거기 가깝거든요. 그리고 지실도 상당히 가까운 자리입니다. 콩팥이 문제 있을 때 특히 신배 있는 쪽, 신의 기운이 이렇게 소변을 만들어내서 모아가지고 방광으로 내려가는 그 근처하고 또 지실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주로 이 경문보다는 그냥 신유하고 지실 쪽에서 많이 씁니다. 콩팥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돌아서 이제 여기 대맥이 있고, 요 장문은, 장문이 여기가 8회열 중에서 장회열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죠. 근데 여기 잘 안 씁니다. 여기도. 각각의 그 장부에 모여를 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8회열이라고 이제 장문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 여기 대맥이나 오추나 요도나 이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고요. 옆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 환도가 있는데, 환도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도침. 그래서 환도가 성경에도 한번 나오죠. 예, 환도뼈 부러졌다고. 야곱하고 이제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환도입니다, 여기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보다는 구당생은 두납 쪽에서 침을 찌르신다고 그랬죠. 환도침도 원래 장침이에요. 12cm짜리. 환도에 놓는 침이라고 해서 환도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다 안 놓고 두납에다 놓습니다. 환도침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풍시가 있습니다. 풍시는 손을 이렇게 내려뜨리면은 편안하게 딱 내려뜨리면 요 검지가 닿는 자리입니다. 딱 옆쪽에서 보통의 사람들한테서 요 검지가 닿는 자리가 풍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고혈압 있을 때 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테이핑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고혈압일 때 여기다가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당침통법에서는 풍시 넣기 쓸 일이 많지가 않고 중독도 마찬가지고 슬양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양관이 있고 슬양관이 있죠. 슬양관도 무릎 문제 있을 때 쓸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요 이제 양관 약간 앞쪽으로 양구 있는데 또 그리고 학정 그 반대편에 혈액 이쪽을 많이 쓰지 양관은 무릎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근데 요 양릉천 여기는 비골 골두 부분에 바로 앞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비골이잖아요. 요 뼈가 비골이고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목 있는 부분, 쑥 들어간 부분이죠. 여기 양릉천도 침찔되면 깊숙이 들어갑니다. 요 사이로 들어가서 머리를 찌르는 게 아니라 요 목 있는 데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두를 먼저 잡아야 양릉천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족수양 담경의 합토혈이고요. 8회혈 중에서 근회혈이고 그리고 담의 하합혈입니다. 겹치는 게 많죠. 뭔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써지는 자리고 반신불수일 때 씁니다. 아까 제가 풍일 때 중풍이 있어서 반쪽을 잘 못 쓸 때 이제 뜸을 뜰 수 있는 자리고요. 여러 가지 또 근해병, 중증 근무력증이라든지 이런 근해 문제가 생긴 병이 있을 때 여기에 뜸을 뜰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양릉천이. 그리고 양교나 외부나 양보, 광명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써지지는 않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족수양 담경의 낙혈인데 여기는 발글광자, 발글명자잖아요. 빛광자, 발글명자. 그래서 눈을 맑게 해주는 자리. 다리 쪽에서 이제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자리가 광명입니다. 야맹증이나 시신경 유축이나 근시나 결막염이나 이런 눈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요 광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유명한 현종이 있는데 현종은 여기 발의 비골의 골두 부분 여기가 외과첨이죠. 복숭시뼈라고도 얘기를 하는 데 있죠. 가장 높은 데서 위로 3천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현종하고 안쪽에 삼음교하고 이제 맞서 있는 자리죠. 이 현종은 이 비골 바로 밑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도 침을 찔르면 좀 깊이 들어갑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제 이 뼈 위에다가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경계 정도가 적당한 자리입니다. 뼈와 이 살의 경계. 이게 뼈고 이 살이 있는데 살의 경계. 현종은 굉장히 많이 쓰는 자리죠. 8회혈 중에서 여기는 수회혈에 해당됩니다. 제반 뇌질환에 있을 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반신불수, 고혈압, 또 좌골신경통, 전신절통. 아까 전신절통일 때 이 현종하고 어디 쓴다고 그랬죠? 수소양 3초경에 외관이었죠. 외관하고 현종했다가 전신절통일 때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현종 상당히 중요한 자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긴 북한에서는 이 혈을 절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골혈. 북한에 있는 책에서 보면은 현종이라고 안 하고 절골혈이라고 해서 이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현종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구허가 있습니다. 구허는 외과 처음에 있는 데서 약간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는 아니고요. 가운데 조금 앞쪽인데 여기에 보면 발목 같은 거 삐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아픈 자리거든요. 담경의 원혈이기도 하고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밖으로 딱 제껴지면 이쪽이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바깥에 신맥이나 이 앞에 구워 있는 쪽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발목 있을 때 꼭 침 놓을 자리 하나를 선택하려면 되게 구허죠. 구허는 꽤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좀 구허 한 자리만 뜸을 다장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뜸을 연속구로 뜨겁게 해가지고 여기다 뜸을 뜨면은 살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우리 저기 준영 형제는 경험을 해봤죠. 여기 뜸 한번 왕창 떴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발목 뼈가지고 발목이 부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해주면 발이 많이 편해집니다. 저저번 주인가요? 김동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도 한 달 전에 발목이 뼈는데 계속 여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계속 다녔는데도 아프다고. 그래서 요 구어하고 이 중복 있는 쪽으로 조금 옮겨갔어요. 통증이. 두 군데 제가 뜸을 연속구를 떠줬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바로 편해지셔가지고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요 발목 삐었을 때 한번 딱 치료한다고 그게 깨끗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통증이 꽤 오래 갑니다. 걸어 다니는 데는 지장 없지만은 통증이 꽤 오래 가는데 남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뜸을 좀 떠주면 훨씬 편해집니다. 삐지는 안 했는데 부어있을 때는. 예? 삐인 적은 없는데. 아프지 않으시고 아프지도 않고 그것은 어떤 삔 것은 아니겠죠. 하지부종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하지부종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임파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또는 정맥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럴 때 혈자리라고 하는데 예, 그때는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국수적으로 부어있는 거 그렇죠. 예. 국소적으로 다리 쪽에 부어 있는 그런 경우에도 부어 있는 그 자리에 해줄 수도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저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반대측도 삐었을 때 반대측도 반대측도 많이 합니다. 너무 아플 때 이 자리가. 대개는 그 실증에서는 그냥 그 자리를 하는 게 구당침법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아프다, 침 맞는 것조차도 아프다 그러면 일단 반대쪽에다 침을 쭉 놔주고 그러면 이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놔줍니다. 어떤 사람은 건측에다 놓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건측만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엔 좀 드문 것 같아요. 건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 대개는 다친 그쪽에 해주는 게 좀 좋고 그쪽이 다친 쪽이 이제 워낙 불편하고 아프면은 그리고 이쪽에 뭔가 좀 못 해줄 사정이 있다. 뭐 기부스를 막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뭐 삔 게 아니라 부러졌으면 이게 침 가지고 잘 안 됩니다. 통증을 좀 경감시켜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부러졌으면 수술해 줘야죠. 구어 삐었을 때 저는 한 5장 정도 뜹니다. 연속구로. 조금 크게 합니다. 크고 단단하게. 그 미립대보다 조금 크게 합니다. 작은 콩알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뜸을 잡아가지고 이제 뜸 떠주면은 위에부터 타 들어가잖아요. 다 타서 요 밑에가 이제 빨갛게 남아있을 때쯤 붉게 남아있을 때 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뒤부터 밑에부터 타 올라와요. 그렇게 연달아서 밑에부터 타 올라오게 5장 정도를 뜹니다. 이게 이제 연속구라고 해서 온도가 훨씬 높아요. 위에서부터 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밑에부터 타 올라가면 훨씬 뜨겁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게 잘 났습니다. 상당히.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렇게 뜬 사람이 한 분 있었죠. 거기도 발 삔지가 오래됐는데 잘 안 났었던 분이에요. 한번 이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무비 있습니다. 이무브는 아까 머리 쪽에도 있었잖아요. 두 이무비. 예. 여기는 이제 조기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조기묵, 지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기묵은 팔맥교회의 대맥과 만나는 자리죠. 그 조기묵하고 외관하고 같이 짝이 지어져서 팔맥교열이 되는데 외관은 수수양 삼치경과 양유맥이 만나는 자리고 이묵과 외관은 제반의 어떤 옆쪽의 통증들, 어깨 통증도 요 뒤쪽 어깨가 아니라 옆쪽 어깨다. 이 뒤쪽 어깨나 요 중심에 가까운 것은 어디요? 후계신맥입니다. 주로. 요 옆쪽 어깨가 이제 조기묵하고 외관에다가 침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팔맥교열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써지는 자리입니다. 그 조기묵 자체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선염, 경파, 경임파선 결핵, 모계 자통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기묵을 쓰지는 않고 대개는 외관과 같이 쓸 때가 많습니다. 조기묵도. 그 다음에 지호회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 협계, 규음이 나오죠. 아까 규음이 머리에 있었죠. 예, 머리에 있는 규음, 귀 뒤쪽에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는 족규음, 거기는 이제 두 규음이겠죠. 예. 여기도 이제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간격.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저도 이 경락경이락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졸았어요. 저는 이제 그 스타일상 그 생리나 이런 건 좋아합니다. 재밌어하고. 근데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 하면 졸리거든요, 되게. 저 이거 할 때 뭐 고개 뒤로 많이 꺾어졌습니다. 졸다가 이렇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아무리 외려고 해도 안 해져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이제 써먹다 보면 이게 이제 뭐 간경의 경혈인지 어딘지 써먹다 보면 써먹는 자리 줄 외지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 더 잘 외집니다. 저는 이거 따로 외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주로 강의하면서 더 외졌어요. 강의하면서 한번 훑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정리해서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 막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 강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주는 것도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외질 겁니다. 간경은 뭘 만나서 올라갔죠? 아까 담경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담경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5번째입니까? 4번째 발가락입니까? 5번째 발가락은 족태양 방광경의 지음이었죠. 4번째 발가락 끝이 족소양 담경의 규음이었습니다. 규음에서 끝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족골은 간경을 이제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엄지발가락으로 따지면은 이쪽은 뭡니까? 요 안쪽 내측은 비경이었죠. 요 바깥쪽이 이제 간경이 됩니다. 그래서 비경에 비해서는 조금 중심 쪽을 향해서 올라가죠. 대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측을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배 앞쪽으로 돌아갔고 여기서 간에 속하고 다시 담에 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기는 속으로 항상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이 점선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쭉 올라가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죠. 백혈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음경 중에서 그 기운이 머리 꼭대기까지 뻗쳐져 있는 건 간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대개 머리 쪽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대부분 머리 쪽은 양기덩어리이기 때문에 양경만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음경이 여기까지 좀 뻗쳐 있고 이 주변에도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폼이 멋있네요. 그럴듯한 폼으로 왜 이런 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요 이제 내측을 따라 올라갑니다. 삼음교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돌아가지고 실관, 곡천, 음포 쪽에서 이제 요 내측으로 올라가서 요 생식기 주변을 돌잖아요. 그죠? 간하고 그래서 생식기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장부생리학적으로도 관련이 많이 있고 그 경락학적으로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요 내측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요 인맥 주변을 따라 올라가는 게 뭐였죠? 바로 옆으로 가는 게 신경이었죠. 족소음 신경. 신경도 생식기와 관련이 많이 있고 간경도 이렇게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요 기문에서 끝이 납니다. 이게 기문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경락의 유주상. 수태원 폐경의 운문으로 가죠. 기문에서 운문과 열려 있습니다. 쪽으로 다시 수태원 폐경으로 다시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태원 폐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수태원 폐경의 중안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중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문에서 끝이 나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하루에 몇 번 돈다고 그랬죠? 50번이죠. 50번을 돌기 때문에 한 28분 50초 정도 한 번 유지하는 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침해 놓는 시간을 보통 30분으로 잡는데 뭐 30분을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치매 중량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돈. 대돈은 요 내측 발가락 발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목혈로 시작을 하죠. 음경이니까 정형유경합 목화토금수에서 정목혈이 되겠죠. 정목혈을 이제 대돈이 됩니다. 대돈을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간경을 하기 전에 이 대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월경과다 자궁출혈, 그러니까 북루라고 말씀드렸죠. 월경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그런 북루가 있을 때 그게 간장혈의 기능 또는 비통혈의 기능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생식기 쪽의 출혈에 있어서는 간의 문제가 더 많이 좌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대돈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은 그 출혈이 잘 멈춘다고 알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은 그런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행간은 올라가서 이제 형화혈인데 요 행간은 그렇게 이제 뭐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위쪽에 태충을 많이 쓰거든요. 태충이 워낙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죠. 침을 놓으면은 가장 좋은 자리가 일단 합곡이고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태충입니다.
합곡 2개와 태충 2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관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증상에 이 태충하고 합곡혈에 침을 넣고 중환 정도만 놔줘도 됩니다. 뜸은 신주 하나 정도면 되고요. 그래서 태충하고 합곡에다가 유침해 놓지도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그냥 넣었다 뺍니다. 바로 넣었다 빼고 그리고 이제 신주에 한 뜸 떠주고 뭐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좋아집니다. 1살 이내는. 그것만 가지고도 뭐 체한 것도 해결하고 머리 아픈 것도 해결하고 뭐 그 애들이 막 우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그 우리 애가 큰 애가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짚고 나오더니 막 머리 아프다고 아빠 머리 아프다고 이제 열을 보니까 한 40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열이. 제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막 이제 우는데, 그때 이제 이첨에 따주고, 이첨에 피를 좀 내고 사회를 했어요. 열이 워낙 나니까 이제 나오자마자 그냥 말라요, 피가. 그럴 정도로 이제 열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관에다 침을 놨습니다. 근데 워낙 얘가 아프니까 대줘요. 손 하나 대주고, 이쪽 손 대주고, 발로 껴면 발 이렇게 대주고, 다 대주고 이제 중원 한번 놓고 얘가 5분 만에 잠들더라고요. 열나서 막 이렇게 우는데 그 잠자는 사이에 그 사이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한 1시간쯤 있다가. 저희 둘째도 그렇고 그 둘째는 이제 얘가 뭐 배 아프다고 막 울은 적이 있었어요. 걔도 그냥 사관에다 한번 걔는 조금 겁이 많아가지고 좀 강제로 좀 해야 되는데 잡아서 좀 놔줬어요. 걔도 금방 자더라고요. 이게 안 믿겨질 정도로 애가 이거 엄살이었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잘 가라앉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애들은 증상 이거 따지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얘가 뭐 이게 간이 어쩌고 저쩌고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침은 무조건 사관만 놓으십시오. 사관 놓고 그냥 유침도 하지 말고 넣었다 빼고 중원 한번 넣었다 빼고 열나면 무조건 이침 한번 따주고 그 정도만 해도 웬만큼 다 효과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사관에다가 침 놓고 중원 한번 침 놓고 그 정도만 해줘도 웬만한 게 해결이 됩니다. 급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그 두통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속이 막 미식거리면서 머리 아프고 왠지 막 몸이 찌뿌둥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내침을 씁니다. 합곡하고 태충 또는 합곡하고 내정 이쪽에다 피내침을 꽂아 놓으면 잘 해결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히 그 머리가 아팠어요. 그 강의 끝나고 그 전에 제가 이틀간 뜸도 안 떴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강의 준비하다가 좀 일찍 와가지고 그 지구촌교회 의선팀 방에 있는 거기 에어컨 틀어놓고 환기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강의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 몇 분 보고 그 장어 먹는다고 이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집에 가니까 막 속 미식미식하고 머리 막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뜸 한번 쭉 뜨고 뜸 떠도 이제 그런 거 바로 가라앉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충하고 합곡에다 이제 침을 꽂아놓고 잤습니다. 피내침을 꽂아놓고 잠을 잤는데 그냥 워낙 피곤하니까 아파도 잠은 오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누군가한테 침을 맞았어요. 꿈속에서 누가 침을 놔주더라고요. 맞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꿈속에서. 머리가 개운해지고. 그러면서 새벽에 한번 깼습니다, 이제.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침 놔준 사람이 이제. 그러고 깨가지고, 제가 꽂아놓은 피내침을 빼놓고 이제 잤거든요. 아마 그 침 꽂아놓은 것이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아팠을 때, 피내침 꽂아놓으면 그 효과가 이제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한두 시간 정도 후면은 이게 머리가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올 때 어떤 자매 한 분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상당히. 근데 거기도 그렇게 피내침을 꽂아놓고 그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나니까 국내 도착할 때쯤은 이미 편해져가지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했는데 편해졌었고 여기 같이 공부했던 심정권 전도사님인가요? 거기도 주일날 머리 아프다고 왔어요. 아침에 침 맞았었는데 뭐 계속 다른 분한테 침 맞았었는데 이제 아프다고 오셔서 그분도 피내침 놔드렸거든요. 피내침 몇 군데 놓고 티침 좀 꽂아주고 그랬더니 그날 굉장히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뺐더니 좀 다시 아팠다고 하는데 그게 요 태충과 합곡의 위력입니다. 우리 몸의 기혈소통을 가장 잘 하게 해주는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이 환자 진단도 안 되고 몸은 괴로워하는데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뭐가 있든 간에 일단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태충하고 합국에다가 그냥 침을 유침을 해 놓으십시오. 피내침 같은 거 그냥 꽂아놓고 조금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 몇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게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기혈소통을 가장 잘 해주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 태충이라는 자리는 간경의 원혈입니다. 원혈. 우리 몸에 간이 주관하는 게 이제 간주근이죠. 그리고 피로도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의 모든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게 간경입니다. 그래서 이 태충이 그 영향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육이 편해지고 그러면은 근육이 운동을 잘하고 그러면 순환도 잘 되고,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기가 잘 돈다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태충이 그 순환에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꼭 다른 자리는 잊어먹더라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태충.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뭔지 모를 때. 일단 처음에 우리가 가서 뜸 뜰 때 그렇게 할 겁니다. 합곡하고 태충만 꽂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뜸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하고 합곡하고 태충 이렇게 꽂아놓고 그렇게 하면 그냥 뜸만 뜨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중봉은 요 이제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중봉 위치가 보면 여기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요 텐던 있죠. 요 이제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눌러보면 조금 들어가는 자리고 발목이 뺐다거나 할 때 여기가 또 많이 아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도 발목에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자리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발 삐었다던 분이 요쪽에 통증을 호소를 했었거든요. 처음엔 여기가 안 아팠는데 발목에 어떤 균형이 깨지잖아요. 한번 통증을 느끼면. 아프기 때문에 이제 힘 들어가는 방향이 정상시하고 좀 다를 거잖아요. 보통 때 바깥쪽에 힘을 줬다면 바깥쪽이 아프면 안쪽에다 힘을 줄 거고, 그러다 보면 다른 쪽이 좀 아파지게 돼 있습니다. 이쪽 중봉 쪽이 이제 아프다고 해서 요 부하고 중봉에 이제 연속구를 떠주고, 그분이 지금 이제 영국 가셨어요.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뜸 뜨자마자 좀 편해졌다고. 이런 텐던의 문제나 인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연속구가 상당히 잘 듣습니다. 한 번에 그냥 강하게 뜨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여러 번 뜨는 것보다 한 번 뜰 때 그냥 강하게 뜨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자리 여구나 중도나 이런 데는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또 슬관도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고요. 곡천이라는 자리는 곡천 근처에서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앞통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근처가 이쪽에 퇴퇴부 쪽에 이제 봉공근이라고 살토리우스 머슬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붙는 쪽입니다. 이 곡천이. 그래서 요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내측에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양반다리 할 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무릎이. 양반다리 뭔지 아시죠? 양반다리를 못하는 분들 이렇게 좀 제끼면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곡천에 저는 피내침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뜸보다 제가 뜸 뜰 때보다 피내침 놓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았거든요. 피내침 한번 꽂아주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게. 이게 양반다리 못했던 사람이 금방 하고 그래요. 침 한번 여기 피내침만 꽂아줘도 뜸을 뜰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곡천은 조그럼 간경의 이제 합수열이죠. 여기도. 그래서 간의 열을 꺼트리게 하는데 좀 좋은 자리입니다. 이 곡천은 요 능선 넘어가면은 뒤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음국이 있거든요. 음국은 수소음 신경이죠. 신경이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뒤쪽에 있죠. 이쪽이 이제 축빈 쪽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곡천 바로 이제 넘어서 뒤쪽에 있습니다. 곡천은 여기 리가멘트 앞쪽에 있고 여기는 음국은 뒤쪽 돌아가서 있습니다. 여기. 인대와 인대 사이에. 그리고 음포나 조골이나 이런 데는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충이란 자리가 있는데 오리, 음염 이런 데도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 요 근처는 대퇴부 쪽에 이제 대퇴정맥, 동맥, 대퇴신경 이런 게 가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게 묶어져서 같이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 게 신경이고 이게 정맥이고 가운데가 이제 동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병원에서는 대퇴 동맥이 이제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동맥혈을 뽑아낼 때
그 ABGA라는 게 있어요.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라이저라고. 그것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많이 뽑거든요. 대퇴부에서. 그래서 이쪽은 잘못하면은 여기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침을 잘못 꽂아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는 조금 침 놓는 걸 자제를 하는 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써먹을 때가 그 대퇴신경을 자극할 때가 있어요. 앞쪽으로 좀 통증이 있는 분들, 요 근처가 막 아프다고 하는 분들, 이쪽 사타구니 쪽에 심하게 아프고 이제 요 관절 쪽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 아프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 근처에서 요 바깥쪽, 그러니까 대퇴 동맥을 일단 딱 만지고 그 바깥쪽에 신경이 있잖아요. 그 바깥쪽에다 침을 좀 놓습니다. 조금 대퇴 동맥에서 좀 멀리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좀 시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다이렉트로 자극을 안 하더라도 요 근처에 침 놓으면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고, 요게 이제 이쪽을 침 놓으면은 요 이제 관절 부위로 갑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요 관절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 뭐 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 요 부분에 여기가 이제 침이 닿게 되면은 그 어떤 요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전하들이 이제 음전되게 됩니다. 포지티브 이온이 많다가 네거티브 이온으로 바뀌면 좀 통증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 이제 아시얼 개념으로 해서 여기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동맥을 안 찌르게. 여기 피 잘 나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뭐 올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가끔 애 날 때 이게 이제 놓는 자리기도 합니다. 여기 애 날 때 뭐 무통분만 할 때 이제 여기다가 뭐 주사 놓는 자리인가요, 여기가? 이제 이쪽도 이제 주사를 놓는 자리입니다. 애 날 때 뭐 여기는 산열로 나와 있죠. 산열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임신 중독증이 있다가는 이제 그런 때 쓸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애 날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음했다가 한번 뜸 뜨고 오리했다가도 한번 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수축하는 게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유도분만 할 때 넣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그 주사를 줄 때도 여기 이제 요쪽에다 침을 넣으면 그런 유도분만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좀 잘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염이나 근맥이나 이런 데는 별로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요. 장문이 있는데 장문이 여기가 이제 비경의 모열 이기도 하고 팔회혈 중에 이제 장회혈이 들어가 있죠. 비의 모혈이죠. 비의 모혈인데 비의 모혈이요 장문하고 또 하나 뭐 있었죠? 대포가 있었죠. 그 낙혈이죠. 비의 모혈이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뭐 장회혈로도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도 많이 쓰지는 않고,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쪽 기문을 많이 쓰죠. 우기문. 여기에 간이 있잖아요. 가장 그 장부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게 주로 이제 모혈의 개념인데, 이 모혈을 쓸 때 간의 모혈 개념으로는 요 기문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담의 모혈을 쓸 때는 우양문을 쓰고요. 그래 좀 바로 그 장부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간경의 모혈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간염, 신장염, 늑간신경통, 담낭염, 기관지천식, 소화불량, 늑막염 등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 우기문 말고 좌기문 쪽은 당뇨에 주로 많이 씁니다. 당뇨가 있을 때는 여기 기문은 여기가 그 거골 라인으로 쭉 가거든요. 여기 이제 중안 있는 라인 옆에 양문이 있죠. 그러니까 거골과 중안과 좌양문과 좌기문을 씁니다. 당뇨 있을 때. 그리고 등에서 우간 좌비를 쓰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는 좌간우비를 쓰고, 다리에서 지기를 쓰고, 그게 이제 당뇨가 있을 때 보통 루틴으로 놓는 그런 자리들이죠. 근데 기문은 그래서 우측은 간경화가 있다든지 간의 문제, 좌측은 비의 문제일 때 주로 씁니다.